오케이, 이제 이번엔 호흡인데, 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 흔히 뭐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 안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이때 필요한 게 영양소, 에너지 원이 되는 영양소죠. 그게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 그 영양소를 분해시킬 때 쓰이는 게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를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 호흡계라고 하면은 호흡에 관련된 기관들인데 쉽게 이제 우리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이 기체의 그 교환에 가능한 기관들을 얘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코를 통해서 들이마시죠. 자, 코, 그 다음에 기관. 자, 여기 지금 기관 있죠. 자, 기관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기관지 양옆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폐가 있는 거예요. 폐가. 자, 여기를 이제 호흡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코 같은 경우에는요, 코에는 코털 있고, 콧물 있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습도 조절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도 해줘요. 자, 그리고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기관에서도 섬모라고 해가지고 자잘한 털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점액질 형태로 덮여 있는데, 자, 거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꾹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뱉어내는 게 가래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기관지는 이제 기관에서 양쪽으로, 폐 쪽으로 갈라지는 이 두 가지 기관지, 그 다음 기관지로 들어갔다가 기관지는요, 또다시 세 기관지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자잘한 가지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 가지들 끝에마다 이제 뭐가 매달려 있냐면 페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페포라고 해가지고 여기 얇은 막으로 된 작은 주머니 형태, 공기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옆에 써있죠. 자, 페포 같은 경우에는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어. 자, 이 폐가 이런 페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폐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페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 중에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야. 요거 별표 한번. 자, 그러니까 왜 페포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표면적을 넓혀줘서 기체 교환에 유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페포는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혈관과 페포 사이에서 기체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폐는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흉강이라고 해서 우리 가슴통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횡격막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가로막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횡격막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자, 이 횡격막 또는 가로막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배를 구분해주는 근육성 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가슴에 있는 기관들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게 되는데, 호흡을 하게 되는데, 폐는 꼭 체크해줘. 폐는 근육이 없어. 별표. 자, 폐는 근육이 없어요. 자,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는 뜻이야. 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횡격막과 갈비뼈의, 자, 다시 한번 횡격막은 다른 말로 가로막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얘네들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흉관과 폐의 부피 압력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오는 숨을 들숨이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 들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숨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횡격막이 내려가고, 자, 횡격막이 내려갔대. 그 다음, 갈비뼈가 올라갔대. 그럼, 흉강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감소를 하게 돼요. 보일의 법칙이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자, 그래서,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외부보다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들숨. 반대로 날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횡격막이 올라가고요. 가로막이 내려가요. 갈비뼈가 내려가요. 갈비뼈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이 폐 가슴 부분이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압력이 증가하니까 안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숨, 날숨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숨을 쉰다라는 거는 폐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서, 횡격막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그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호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들숨일 때. 자, 들숨일 때 공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그 들어온 공기가 코를 거쳐서,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폐포까지 들어왔어. 자, 들숨에는요, 들숨에 들어온 데서 제일 많은 기체가 누구냐면, 들숨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질소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예요. 오케이? 자, 질소는요, 날숨도요, 제일 많은 게 질소고요. 질소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예요. 오케이? 그런데, 들숨으로 들어왔다가 날숨으로 나갈 때 보면 산소 양이 줄어요. 자, 반면, 이산화탄소는 증가를 해.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비교했을 때 산소는 줄고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에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들숨보다 날숨의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기 때문이야. 근데 날숨만 놓고 보면 산소의 양이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보다는. 날숨만 놓고 보면. 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뒤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될 거야. 자,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은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내보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그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자, 이 외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외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야. 그러니까 폐포 쪽에서 산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가고요. 모세혈관 쪽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 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기체 교환이 나타나게 돼. 그걸 외호흡. 자, 그럼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혈장을 타고서 온몸으로 가는 거죠. 폐, 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그럼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면 온몸의 모세혈관한테 뭘 갖다 주느냐? 산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나가요. 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호흡 에너지를 내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모세혈관 쪽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도 역시 뭐야? 기체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내호흡, 폐포 쪽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폐포와 모세혈관 또는 폐포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이런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농도차에 의한 확산현상에 의해서. 농도차에 의한 확산현상.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죠? 퍼져나가는 건데 산소만 놓고 보면은 산소는 들숨에서 많고 모세혈관에 적으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니까.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요. 모세혈관 쪽에 많고 폐포 쪽에 적어.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몸속으로 들어갔네. 자, 그러면 산소를 싣고 왔기 때문에 이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모세혈관의 산소 농도가 높아.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나가고요.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그래서 높은 데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갔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129쪽 문제를 빨리 풀어주세요. 자, 보자. 1번에 뭐니? 니은, 디귿,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행경막 또는 가로막. 자, 3번은 XO, XO죠. 4번은 증가, 감소. 자, 5번에 1.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죠. 자, 그럼 B의 농도는 가나 중 어디가 더 많겠니? 그렇죠. 들어간 거니까 나 쪽이 B의 농도가 더 많겠죠. 오케이. 혈액 관찰하기 했고 호흡 운동 원리 보자. 여기 지금 호흡 운동 원리 보시게 되면 자, Y자 안에다가 고무풍선 끼워 놓고서는요. 이렇게 페트병 안에다 놓고 자, 중요한 건 여기 밑에야. 뭐 했어? 고무막으로 이렇게 감아놨죠. 자, 그리고 나서 고무막을 훅 하고 잡아 당기는 거야. 자,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페트병 안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져서 밖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야? 들숨이죠.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을 해가지고 고무풍선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 폐에 해당하는 거겠죠. 폐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고무막을 위로 올리거나 또는 놓았을 때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압력이 작아져서. 압력이 커져서. 자,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고무풍선 어떻게 돼요? 다시 쭈그러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숨 날숨을 표현해내는 건데 고무막이 횡격막, 페트병 공간이 흉곽, 요거 체크해주고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Y자간이 기관이랑 기관지, 고무풍선이 폐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 2, 3번은 했었지? 4, 5번만 하면 되나? 1, 2, 3번 했지? 자, 4번, 5번 보자. 자, 그냥 같이 해보자. 자, Y자간은 기관지고 고무풍선이 뭐라 그랬어? 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고무막은요? 횡격막이었죠. 아래로 잡아 당겼대요. 그럼 고무풍선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겠니? 부풀어 오른다가 되겠죠.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10번부터 하면 되겠지? 자, 10번부터 역시 또 문제를 쫙 다 해보도록 하자. 자, 10번부터 문제를 싹 다 해줘. 자, 채점하자. 이제 10번이죠. 10번에 몇 번? 4번이죠. 11번은 3번. 12번은 5번. 12번 틀린 거야? 자, 12번에 몇 번이라 했어? 해는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페포 구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진다. 이거 디귿도 맞는 얘기야. 꼭 기억해줘. 자, 그 다음 13번에 4번. 14번에 기억 리을. 15번에 증가 감소. 16번에 4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자, 여기서 빨리 틀린 거 얘기해줘. 18번 보자. 자, 18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봐봐. A는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네? 그럼 A가 뭐겠니? 그렇지, 산소고요. 산소 맞아. 산소가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온몸으로 간 다음에,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주고, 뭘 받아왔어? 이산화탄소를 받고, 이제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B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들 1번인데 산소는 페포보다 우리가 이 확산 현상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래서 그럼 산소가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는 페포에서의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야. 오케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의 농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농도가 높은 모세혈관에서 농도가 낮은 페포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알겠지?
또 나머지 것 중에 빨리 질문해줘. 몇 번? 자, 몇 번? 자, 그럼 1번 보자. 자, 1번에 보시면은 1번에 2번이죠. 됐니? 자, 1번에 2번. 자, 그 다음 2번에 기억, 3번에 니은 디귿인데, 자, 1번 맞았니? 틀렸어? 자, 보자. 가 환자랑 건강한 사람이랑 비교하면 적혈구 수치는 비슷하죠? 혈소판 수치도 비슷하죠? 근데 가가 백혈구가 훨씬 많죠? 백혈구는 어떨 때 쓰는 애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식균 작용하는 애잖아.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그때는 세균에 감염됐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의 기억이에요. 2번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 시아는? 자, A는 혈관벽이 두껍고, A는 무슨 혈관이야, 그래서? 뭐? B가 모세혈관이지. 아니, 동맥. 뭐? 이게 아니야? 동맥. 자, A에다 동맥 쓰세요. 자, 동맥. B는 모세혈관. C가 정맥이 되는 거. 항상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가야 돼. 뭐 동맥은 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죠. 혈압이 높은 것도 견딜 수 있고요. 판막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모세혈관. 저 생각이 없구만 저거. 정맥에 판막이 있죠. 정맥에. 그래서 C에는 판막이 곳곳에 존재한다라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C에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심장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요. A에서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심장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 실전 연습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폐는 근육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간의 이름을 쓰고 간은 뭐니? 갈비뼈죠. 나는 횡경막. 그죠? 자, 그 다음 들숨이. 자, 들숨이 일어날 때 간은 갈비뼈는 위로, 횡경막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다음 장에 이제 배설 가자. 자, 이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노폐물이 생성이 돼요. 이 노폐물이 생성이 되고 나면은요, 이 노폐물을 갖다 버려줘야 돼. 그 과정을 배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배설은 주로 이제 오줌 싸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똥 싸는 거는 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화 과정에서의 찌끄러기를 내보내는 건 배출이고요. 이거는 에너지를 얻고 난 다음, 세포들이 에너지를 얻고 난 다음 그 노폐물들이야. 그걸 버리는 건 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라고 옆에 보이니?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 이산화탄소 있고 물 있고 암모니아가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보내줘요. 날숨을 통해서. 자, 물은요. 자, 날숨으로도 나가고요. 폐에서 날숨으로도 나가고 콩팥에서 오줌으로도 나가요. 자, 별표는 암모니아예요. 자, 암모니아는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만 나와요. 그리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체크해줘.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나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영양소 기억나니? 3대 영양소?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 뭐였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야. 근데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이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킬 때 꼭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는 뭐를 분해시킬 때만 나와? 단백질 분해할 때만 나와요. 꼭 기억해줘. 자, 그래서 탄수화물, 이산화탄소와 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분해될 때 다 나오지만 암모니아는 단백질 분해할 때만 나오고 이게 독성이 강하니까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그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바로 배설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사람의 배설계 보세요. 콩팥. 자, 그래서 콩팥은요, 우리 등 쪽에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죠? 한 개만 있어도 살 수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쓰기도 하죠. 자, 여기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 콩팥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겉질, 겉부분이야. 속질, 안쪽 부분. 그 다음, 콩팥 깔때기라고 제일 안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콩팥이랑 또 연결된 관이 있네, 오줌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나면은 그게 오줌관을 타고 방광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방광 나오죠. 방광은 오줌을 일단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다 한 3분의 1 이상 차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별표는 네프론에다가 별표를 꼭 좀 쳐주세요. 자, 이 콩팥의 구조 중에서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야, 별표. 자,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야. 그게 네프론이야. 자, 이 네프론은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자, 콩팥의 겉질 부분에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사구체는요, 모세혈관이긴 한데 이게 뭉쳐있는 거야.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걸 가지고 사구체라고 얘기를 해. 그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먼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세뇨관인데 세뇨관은 또 모세혈관이랑 얼기설키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자, 그 다음 혈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콩팥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콩팥동맥으로 들어와서 사구체를 지난 다음에 모세혈관을 지나서 콩팥정맥으로 나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혈액이 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에서 콩팥으로 들어올 때 노폐물을 싣고 들어오는 거야. 사구체와 세뇨관을 널키설키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노폐물을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콩팥동맥은 노폐물을 싣고 들어왔다가 이 사구체하고 세뇨관 쪽에서 버린 다음에 콩팥정맥으로 나가. 알겠니? 요렇게 되는 건데 이때 버려진 노폐물들은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거쳐서 오줌관 콩팥 깔때기로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는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이야. 콩팥 깔때기로 모였다가 오줌관 타고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여기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흘러요. 노폐물을 싣고 옵니다. 콩팥 정맥,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흘러요. 그래서 노폐물이 적게 들어있어요. 별표 5개는 이놈입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 자,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보시게 되면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여가 제흡수 분비 과정. 아까 네프론이 뭐였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었죠. 자, 여기를 지나게 되면서 오줌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먼저 여가 과정이에요. 여가라고 하는 거는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사이에서의 물질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거야. 실타래처럼. 그래서 혈액에 들어오면 우리 왜 물 호수라든가 이런 거 뭉쳐있으면은 물이 제대로 못 흐르죠. 호수 안에 수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야. 사구체의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 혈액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높아지게 돼. 자,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 안에 있던 모세혈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물질들이 어떤 애들이야? 물, 요소, 포도당 등과 같은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삐죽삐죽 새어나와. 높은 혈압 때문에. 그럼 그걸 받아주는 애가 바로 누구야? 봄원주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네. 그걸 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통과된 액을 여과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크하자. 옆에 혈구나 단백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라든가 단백질들은요. 이거 여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과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덩치가 작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재흡수. 자, 여과액은 이제 어딜 지나가느냐? 세뇨관을 지나가요. 세뇨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 물 등과 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 그거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돼요. 이해되죠? 자, 이때 재흡수가 일어날 때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는데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돼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몇 퍼센트라고? 100% 재흡수된다고. 자, 그리고 물은 이거 체크해놔. 물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되고요. 무기염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돼요.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예요. 100% 재흡수의 의미가 뭐야? 이거 지나고 나면 오줌이 되는 거거든. 오줌 안에 포도당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줌 안에 포도당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줌에 단백질이 있느냐 아니면 포도당이 있느냐 이런 검사를 한단 말이야. 오줌 검사할 때. 그게 있으면은 심각한 거죠. 왜요? 여기 심장이 고장났다는 뜻이니까. 콩팥이 고장났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당뇨병이 뭐야? 당뇨병. 당이 많아. 당이 뇌 안에 있는 병이 당뇨병이야. 포도당 같은 게 뇌 안에 들어가면은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 몸 안에 이제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막 새어 나온단 말이야. 오줌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살 찌면 응? 살이 많이 찌면 뭐 살이 많이 쪄서도 되고요. 내장 지방이 많이 생겨서도 되고요. 마른 당뇨병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분비. 자, 이 분비는요. 여기서 이제 여과가 일어나게 되면 요소가 우리가 버려야 될 물질이거든. 요소가 뭐였니 아까? 암모니아가 어디서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그랬죠. 그게 이제 콩팥으로 와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여과 과정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직 미처 못 내려온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과에서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분비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과, 재흡수, 분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진정한 오줌이 되는 거야. 그럼 콩팥 깔때기에 일단 모였다가 오줌관 통해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알겠니? 자, 여기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해 봅시다. 자, 137쪽 이제 137쪽 문제 주세요. 오케이, 채점하죠. 1번. 자, 1번에 OXO. 자, 2번에 A. 자, 그 다음 A는 콩팥, B 오줌관, C 방광, D 요도. 됐어요? 자, 3번에 사구체. 4번에 여과, 재흡수, 분비. 5번에 OXX. 틀린 거? 질문? 5번에 2번 재흡수에서 혈액이 남은 노폐물이 모세혈관,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재흡수는요. 여기 보세요. 재흡수 어딨어? 여과액이 세뇨관 지나갈 때 포도당이나 물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포도당이나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재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이제 보자. 세포 호흡.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이 되는 거야. 자, 영양소를 산소랑 결합해서 분해를 시키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 등과 같은 이런 노폐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아,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 암모니아까지 더 플러스 되잖아요.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체온 유지에도 쓰이고요, 생장, 근육 운동, 두뇌 활동, 소리내기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영양소는 소화기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흡수한 영양소를 순환계를 거쳐서 온몸으로 갖다 주고요. 다음,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갖다 줘요. 그럼 이렇게 온몸으로 간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세포들이 호흡을 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가서 날숨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들 중에서는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또 나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지만이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했니? 오케이. 자, 그럼 옆에 거 139쪽이죠? 자, 139쪽도 해보자. 자, 1번 해보자. 1번에 소화계, 2번에 산소죠. 3번에 쏘리. 지금 잘못 얘기했네. 자, 1번에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비읍. 2번에 산소, 이산화탄소. 3번에 XO, OX. 자, 4번에 순환계,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틀린 거 뭐야? 좋아요. 뭐 틀렸잖아. 빨리. 3분의 2번. 자, 순환계는 조직세포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한다. 순환계는 운반작용을 해요. 오케이? 노폐물도 운반해주고 양분도 운반해줍니다요. 자, 또 없어요? 오케이.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조직세포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이 소화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순환계는 운반 과정이고요. 자, 호흡계는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과정이고, 배설계는 이 세포 조직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외의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과정이죠. 그냥 한번 이거 쭉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그냥 수행평가 문제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142쪽 있죠? 거기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자, 142쪽부터요. 145쪽까지 너희들도 빨리 좀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1번에 요소죠.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자, 5번에 C 세뇨관. 자, 6번에 5번. 여기서 질문. 응? 틀린 거 질문이요. 못 틀렸어. 응? 5번?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그러니까 보먼주머니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세뇨관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요소, 단백질, 포도당이야. 됐니? 12번 좀 먼저 보자. 혈액의
보면 혈액의 0.03, 여과액의 0.03인데 갑자기 오줌에 1.8로 늘어나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소에 대한 얘기야. 자, 이 요소가 혈액과 여과액 거쳐서 오줌을 될 때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농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나를 보면 8.0인데 여과액이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여과를 못한다는 뜻이야. 통과를 못하는 애 누구야? 단백질이라든가 혈구 이런 애들은 통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단백질이고. 다는요. 혈액, 여과액 다 있었는데 오줌에 없어. 그 얘기는 뭐야? 전부 다 재흡수됐다는 얘기야. 바로 포도당이 100% 재흡수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13번에 5, 14번에 4, 15번에 4, 16번에 3, 17번에 순환계, 18번에 2. 여기서 질문. 응? 동아야, 뭐 틀렸어? 8번?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죠. 몇 번이라 했는데? 소화계, 순환계를 거쳐 공급된 산소는 호흡계를 거쳐야지. 그래서 틀렸어. 18번이 뭐라고요? 응? 18번. 2번. 18번. 또 없니? 오케이, 오늘 여기